안녕하세요. 교감 채널의 체리쌤이에요. 영재원이 이미 원서 접수가 끝난 곳도 진행 중인 곳도 많지만 남은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차년도 준비를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자소서 작성 팁을 가져왔습니다. 시작할까요? 영재원뿐 아니라 영재교나 과고 등 고입, 하물며 대입까지 제출하는 서류를 살펴보면 생기부, 그리고 교사형 추천서, 그리고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나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자기소개서가 있죠. 이 중에서 생기부는 이미 지난 과정을 제출하는 거고 추천서 역시 선생님이 써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기소개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자기소개서가 작성하려니 너무 막막한데 뭘 어떻게 써야 할까? 자기소개서를 내는 이유는 그걸 보고 입학사정관들이 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그럼 우선 자기소개서란 뭘까요? 말 그대로 나 본인을 소개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아니면 나의 장단점이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점들을 간략한 몇 자 안에 혹은 몇 장 안에 글로만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자기소개서에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평범한 표현과 내용을 적는다면 어떨까요? 이런 수학을 열심히 했고 수학뿐만 아니라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 많이 했고 안 풀린 거 끝까지 풀고 밤도 새워서 고민을 했고 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 꿈에서도 문제를 풀었다. 이런 무용담. 그리고 아니면 나는 책을 좋아해서 아니면 과학을 좋아해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1년에 수백 권씩 읽었다. 읽은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의미 있는 책들을 이렇게 수백 권씩 읽는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과장된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과학 실험을 좋아하고 방과후 수업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쟤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두의 경험 그리고 내신을 성실하게 잘 관리했다. 이 내용 역시도 내가 만약 영재원을 준비한다 아니면 특목고등학교를 준비한다 이런 학생들 아니면 좀 이름 있는 대학교를 준비한다는 학생들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까요? 모두 다 성실하게 관리를 했겠죠. 그리고 물로켓이나 과학 상자 다루었던 이런 경험들도 모두의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기억에도 없는데 어릴 적에 엄마 아빠한테 들었더니 숫자를 2살 때부터 셌다거나 말을 굉장히 빨리 했다거나 화살표만 보면 따라간다는 그런 고슴도치 엄마에게 아빠에게 들은 이야기 그건 나의 생각이 전혀 아니죠. 그런 내용들 혹은 과학 수학뿐만 아니라 나는 영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영어 책도 많이 읽었다. 이것저것 결과적으로 다 좋아해서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과시형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과연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건 자기소개서 작성 시에 알아두면 좋을 6가지를 한번 꼬집어 봤어요. 이 6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쓸지가 아니라 어떤 게 무엇이 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소개서를 심사를 할 때는 어휘 활용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원자가 과거나 현재, 미래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영재원에 필요한 학생인지 혹은 이곳에 들어왔을 때 학습 과정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경험했던 내용을 모두 다 이렇게 구구절절 나열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좋을 거고요. 두 번째는 내 삶 자체가 스펙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거다? 내가
경기 대회나 수상 경력 외에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하면 안 될까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여기는 수상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을 배웠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중요해요. 수상 경력을 쓰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걸 배웠던 점을 쓰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전 자소서 같은 경우 보면 기준에 이렇게 외부 경력, 외부 스펙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쓰면 안 되는데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어때요? 써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꼭 전체적으로 내가 모집 요강에 있는 내용과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 서류 전형에서 0점 처리한다, 안 된다, 외부 경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 겸손하거나 솔직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자기의 성장 과정이나 장단점을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 항목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너무 과장되게 쓰는 것도 당연히 안 되는데 과장되게 쓰지 않다 보니까 너무 또 반대로 과장되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쓰면 또 심사위원 눈에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단점도 이렇게 솔직하게 쓰자라고 했더니 집중력이 약하다, 집중력이 약해서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다, 지구력이 약하다, 집중력이 약해서 책상에 오래 앉지도 못하지만 거기다 문제 같은 것도 오래 풀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너무 솔직하게 하면 얘는 나중에 학업과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단점을 너무 솔직하게 쓰거나 단점을 너무 겸손하게 쓰지 않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장단점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장점을 한 7, 단점을 3 혹은 장점을 구구절절 한 9, 8, 9까지 쓰고 단점을 1, 2만 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보고자 하는 건 장점은 누구나 다 장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보기 위한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5대5 정도를 작성을 하고 꼭 단점에서는 단점인지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장점이라고 판단하는 게 내가 봤을 땐 단점인 것 같은데 얘를 장점으로 살짝 고쳐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아니면 지금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정해진 분량 안에서 부족하지 않게 쓰자는 거예요. 부족해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돼요. 이 정해진 분량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500자 이내를 쓰라고 했는데 절반도 채우지 않았어요. 혹은 한 70%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학생이 쓸 게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성실도에 따라서도 평가가 가능해요. 이 학생이 성실하지 않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대충 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분량이 있다면 그 분량에 최대한 맞춰서 쓰도록 하는 게 좋고요. 나는 너무 쓰고 싶어서 쓸 게 많다. 그래서 500자 이내라고 했는데 500자 이내가 아니라 600자, 700자를 썼어. 그러면 컴퓨터 내에 입력하는 건 아예 입력 자체가 되지 않지만 왜 직접 써서 제출하는 경우는 학생들이 진짜 그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뒷부분이 너무 길게 쓰려고 하다 보면 그냥 길게 늘여놓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는 간략하게 줄여서 쓰면 정해진 분량 안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해진 분량 안에 쓰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도 너무 길게 늘려놓지 않는 게 좋아요. 가장 적당한 분량은 한 자기소개서 문항당 한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한 후에 쓰자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분명 나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뭐 본인의 학교 생활, 뭐 활동 내용, 진로 계획, 관심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지 않아도 나중에 면접 자료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었을 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좋고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에 대해서 그냥 나는 공부를 잘하는 애, 아니면 집중력이 있나 없나 뭐 이런 나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한 10분 정도 주어진 시간에 그동안 나에 대해서 떠오르는 문장이나 혹은 단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적어보는 거예요. 뭐 노트를 활용해도 좋고요. 포스트잇을 활용해도 좋아요. 이는 자기소개서에 적을 사례를 찾는 활동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의 나에 대해서는 학습적인 방법이나 수학기법을 통해서 분석해보는 것도 좋아요. 수학기법은 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 네 가지 상황별로 요인별로 분석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영재원에 지원하는 우리도 모두 나를 소개해서 선발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이 기법은 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진로나 아이디어 산출 등에서도 활용하는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단 써보고 많이 읽어보고 끊임없이 고쳐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쓰고 열심히 썼으니 한번 고쳤으니 끝 이게 아니라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일단은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소리내어 그 소리를 스스로 듣다 보면 문맥상 어색하거나 내용이 반복되고 뭐 의미 없는 내용이 주저리 나열되어 있는지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꼭 소리내서 모두 쓴 걸 소리내서 읽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치는 활동이 필요해요. 자기소개서는 단시간 내에 완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쓴 내용을 부모님이나 나 혼자 다 봤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끊임없이 읽어보고 고쳐가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얘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들어가서 항목별로는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원 자기소개서 항목들을 살펴보면요.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은 다르지만 그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공통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분야에 관련된 나의 영재성이나 활동 계획, 활동 경험을 적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나의 성장 과정이나 장단점을 쓰는 거고요. 네 번째는 나에게 영향을 준 혹은 감명 깊게 본 책, 그리고 영향을 준 인물에 대해서 서술을 하는 겁니다. 기관에 따라서 그 외에 다른 문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항목별 작성 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이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첫 번째 1화가 핵심이에요. 일반적으로 저는 뭐 어려서부터 뭐 수학이나 과학 뭐 땡땡에 관심이 많아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곳 영재원에 지원을 합니다. 이건 그래서 어떻게 얼만큼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게 전혀 나오지가 않고 있죠. 그러니 왜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는 게 좋습니다. 꼭 이 부분은 서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추상적인 서술은 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영재원에 합격을 한다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 분야에서 필요한 자질을 기를 겁니다. 라고 작성을 하면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필요한 자질이 뭔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열심히 공부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질을 기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큰 목표를 두괄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땡땡 분야의 1인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쓰는 거 너무 일반적이에요.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 어떤 분야의 1인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꿈이 서술이 필요하고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첫 문장에 명료하게 쓴 다음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심사위원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느낄 수 있도록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지원 분야의 영재성이나 활동 경험이에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나열하기보다는 한 가지 소재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아요. 내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큰 에피소드 한 가지를 강조를 하거나 나는 너무 이런 큰 에피소드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 경험들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되 한 가지로 연결되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연결을 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기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거창하고 다른 학생들이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활동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심사위원들은 지원 분야의 흥미나 자기 주도성, 과제 집착력 등 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다른 친구들이 해보지 않았던 걸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관련된 책을 많이 읽거나 과학 키트를 이용하여 실험한 것은 별로 영재성과 관련이 없어요. 이는 일반적인 학생들도 많이 하는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하는 경험. 그래서 독서, 실험 등은 누구나 해봤을 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자신의 흥미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스토리가 담겨 있도록 작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운 내용과 습득한 내용 중에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럼 궁금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이 꼭 서술이 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영재의 중요한 특성 중에서 과제 집착력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겼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들의 조건들을 보면 교내에서 활동을 했는지 교외까지 포함이 가능한지 혹은 지원 전공 분야 이외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지원 전공 내에 해야 하는지 3가지 있는지 5가지 있는지 1가지인지 그런 조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을 지원을 하는데 문항에서 내가 지원하는 전공 분야 이외를 쓰라고 했는데 수학을 지원하니까 수학만 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0점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반드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장 과정과 장단점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여러 번 말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열하지 말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꼭 피해야 하는 게 있죠. 성장 과정에서. 저는 엄한 아버지와 인자한 어머니 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고요. 저에게는 많이 싸우긴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어요. 500자밖에 안 되는 그 내용 안에 아니면 300자밖에 안 되는 이 내용 안에 이렇게 의미 없는 걸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장점과 단점은 균형을 맞춰서 약 5대5 정도로 작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단점을 쓸 때는 꼭 표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단점은 노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단점을 작성을 해야 해요. 저는 일을 쉽게 포기합니다. 집중력이 약해요. 그런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면 상관은 없지만 일을 쉽게 포기한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학업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단점이기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단점을 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장점을 키운 과정이랑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거. 결과나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과정이나 노력을 보기 위한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깊이 있게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영향을 준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꼭 필요한 건 실제로 읽고 작성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내가 읽었던 책은 좀 너무 쉬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영재원을 준비하는데 나는 초등학생인데 중학생들을 권장하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영재교 아이들한테 영재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들 아니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의 필독서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작성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걔는 실제로 읽기도 힘들 뿐더러 읽었다 하더라도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에서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본인의 학생보다는 너무 높은 어려운 책을 선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선정할 필요가 없고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원 분야에 관련된 인물이나 책을 선정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책을 3가지 이내로 쓰시오라고 했는데 전혀 분야와 관련 없는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 없는 책을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5개 이상 10개 가까이 쓰게끔 했다라고 하면 너무 외골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 5가지 중에는 4가지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쓰고 1가지 정도는 나에게 인생관에 아니면 나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 게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영향을 미친 책, 인물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읽고 쓰긴 했지만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얘가 약간 좀 드러내도 좋을 것 같고 나 이 부분에서 재미있게도 읽었다라고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면접에도 가장 많이 묻는 문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도 꼭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물을 선택을 할 때는 스티브 잡스, 반기문 사무총장 이런 일반적인 학생들이 많이 꼽는 인물은 학생에게 영향을 준 특별한 사례가 없는 한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분야와 관련된 내가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아니면 지원한 분야와 관련된 인물을 선정하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물이나 책의 평가가 아닌 내가 이 책이 좋다 아니면 누구나 읽었지만 그 이유를 알겠다 이게 아니라 인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니면 이 책에서 아니면 이 인물을 통해서 배운 내용 영향받은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물이나 책을 통해서 내 장래 희망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킨 내용이나 느낀 점을 쓰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크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도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팁을 하나 추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 부설의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딱 2가지였는데 그 하나가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으시오.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 얘는 살펴봤더니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서울교대 자기소개서 항목인데 이는 2017학년도에 변경돼서 이 2가지 항목이었고 올해는 또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얘는 그 전년도 바뀌기 전년도까지는 항목이 5가지나 됐는데 변화가 되면서 2개로 줄어든 거예요. 하나가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이었고 나머지 하나가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적으라는 경우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전년도 항목을 살펴보면 돼요. 내가 자기소개서 하는 글이 너무 막연하다라고 하면 그 작년에 있는 5개의 항목 중에 하나는 동일했기 때문에 제외하면 4가지 이 항목을 살펴보고 앞서 있던 항목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작성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변화됨 없이 항상 이거다 라고 하면 당연히 다른 대학 부설에서 묻는 이런 자기소개서 항목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선정이 되면 그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시간이 좀 더 여유롭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학생부를 보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소재를 찾는 활동 중에. 그래서 인터뷰 형식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이를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내용 중에서 또 줄여가고 그러한 활동들을 겪어보면 굉장히 짧게 내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들이 잘 나오고 그 사례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다라고 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체리쌤의 자기소개서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